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당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세 사람의 이 총선 역할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 이 조응천 의원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통합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발표가 된 겁니까? 가상을 전제로 답을 하는 건 너무 우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선대위는 최고위가 있는 한은 그냥 장식품입니다. 최고위는 뒷방으로 물러나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장식에 불과하다. 정치 고수에 있는 삼 총리가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선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아주 급류를 타고 경랑을 탔습니다. 당내에서도 여러 압박이 지금 가해지고 있고. 서재훈 위원장님, 지금 보면 당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당 밖에선 국민의힘 이 한동훈 비대위 바람이 거셉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도 뭐 이것에 대한 뚜렷한 어떤 결단, 정치적 결단 이런 걸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고민 중일까요?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는 조금 이제 좀 듣는 시간을 갖고 오늘 왜냐하면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께서 만약에 투스트라이크 상황, 그 9회 말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을 조건 없이 받고 더 쇄신하겠다. 왜? 뭐 환상 속의 그대가 아니고 서태지의 난 알아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난 알아요. 당원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했었으면 이 바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2주 정도는 아마 좀 듣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자체 혁신을 내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략을 이제 봤습니다. 그 우리의 적은 누구냐? 정말로 얘기했을 때 한동훈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권 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쓰고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퇴라는 정답을 가지고 그런 논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라든지 의견을 듣고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전 대표가 이 김부겸 전 총리에게 당권과 대권을 다 내려놓겠다면서 신당 합류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바로 답을 주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지 이원욱 의원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지금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싫어서, 미워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한국 정치를 위해서 마음 완전히 비운 사람이다.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그리고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내가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불출마를 전제로 신당 창당을 결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일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합류를 한다면 파급력이 셀 것 같아요. 네, 그 정세균, 김부겸, 거기에 이낙연 전 총리까지 이 3총리가 합쳐져서 신당을 차린다면 민주당의 정통성이 옮겨갈 수도 있는 아주 큰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결사적으로 물밑에서 활동을 하면서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께서는 신당에 가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총리께서는 현역 정치인이 아니시고요.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도 계속해서 지금 이낙연 총리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 정치적 자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본인으로부터 정치인은 자체 동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자체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일제 단합을 해서 우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열하는 것은 절대로 총선을 앞두고 좋지 않다는데 여러 분들이 다 지금 공감하고 있으세요. 하지만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도 양보하고 이재명 대표도 좀 양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장혜찬 최고위원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부겸, 정세균 두 분은 신당 합류 안 할 것이다. 확실하게 못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영역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 또 가능한 것도 안 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보도를 보면 대권과 당권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선언을 했거든요. 이게 좀 분수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순간 이제 이낙연 신당이 아니라 반 이재명 전선의 개혁 민주신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도 이 신당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는 대권 당권 내려놓겠다고 했고 본인들이 새로운 당의 수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정치적 또 요 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체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설령 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에 실패한다고 해도 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다른 사람의 민주당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다음 대선까지 또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공직선거법이든 무엇이든 30유죄 확정되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전까지는 아주 처참하게 총선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비등비등하게 제2당이 되어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때 과연 정세균과 김부겸의 공간이 열리겠습니까? 물론 정치라는 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지금 하이리스크가 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시기이긴 합니다만 이 시기를 놓치면 저는 김부겸과 정세균이라는 정치인도 한 1, 2년 뒤에는 별로 주목을 못 받고 그냥 뒤편으로 사라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대구에서 어떻게 보면 김부겸 총리의 정치를 배우고 함께 하고 있는데 근데 이낙연 대표가 당권 대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김부겸 총리가 그럼 나는 당권 대권의 욕심으로 당을 탈당한다? 그거는 정말 욕보이는 행위고요. 절대로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보다는 명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각서를 쓰고 한다 하더라도 그 명분을 가지고 탈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절대로 없을 예. 것이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